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실화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했던 신부의 진짜 정체를 결혼식 전날 발견하게 되고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며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호진 씨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말단부터 시작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자 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연애는 그렇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슬금슬금 청첩장이 날아오는데 자신은 점점 외로워지기만 했죠.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외롭다.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오랜 친구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야, 회사 거래처 여직원인데 정말 너 이상형이야.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고 청초한 아나운서상의 성격도 완벽해. 그렇게 만난 강수정 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맑게 생긴 아나운서 스타일의 외모에 다정한 말투, 거기에다 좋은 직장까지. 오히려 호진 씨가 너무 원하던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불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수정 씨는 몇 번의 만남 동안 호진 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진 씨, 이거 받으세요. 어?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생강젤리예요. 저번부터 호진 씨가 기침도 자주 하고 목을 계속 가다듬는 게 목이 아픈가 봐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 수정 씨, 어떻게 하셨어요? 저 환절기만 되면 목감기 때문에 와, 정말 감동이에요. 연애 초반부터 매번 호진 씨가 모르는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호진 씨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기간 동안 빈소를 지키는 호진 씨 옆에서 죽을 가져다 주고 영양제를 챙겨준 게 바로 수정 씨였습니다. 사려 깊은 배려와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에 푹 빠져 연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어 갈 때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수정 씨는 경상도 출신으로 부모님도 쭉 그곳에 계셨어요. 호진 씨는 수정 씨와 함께 주말에 날 잡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처가에 도착한 호진 씨는 좀 당황했어요. 수정 씨 본가는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거의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었죠.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집 반대편에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화장실이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나오신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웃음은 밝기만 하더군요. 두 분은 호진 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예비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당뇨로 심하게 고생하시다 한쪽 다리 기능을 잃으셨지만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마당까지 나와서 호진 씨를 환영해 주셨죠.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두 분의 자랑은 단 하나, 딸이었죠.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신동 소리 들었다. 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1등만 하다가 서울대학까지 턱하니 들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지. 우리 수정이가 서울 직장 얻어다가 매달 우리한테 용돈도 보내주는 게라. 다 내랑 이 양반한테는 과분한 딸이야. 수정 씨는 집안의 자랑이자 대들보,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꽤 높은 대기업 연봉으로 살 수 있을 텐데 7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월급의 절반을 계속 부모님께 드렸다니 호진 씨는 더욱 감동했죠. 드디어 수정 씨를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호진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훤칠한가 했는데 아버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수정 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본가로 돌아온 호진 씨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호진아, 사업을 제대로 굴리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봐야 해. 10년을 잘해도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게 사람이고, 안 당하려면 누가 내 옆에 있을 사람인지 잘 가려내야 하는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 사업 40년 굴려보니까 웬만한 사람만 봐도 딱 감이 온다. 그 애가 네 말만큼 믿을 만하고 속이 착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야. 눈빛이 뭔가 꺼림칙하단 말이야. 아버지, 수정이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 수정 씨가 호진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정이 임신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 아이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애가 들어섰으니 남자가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 양가의 결혼 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호진 씨와 수정 씨는 결혼식 준비를 착착 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집에서 마음 편히 시작하라고 15억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주셨어요. 수정 씨를 소개시켜준 친구와도 종종 셋이서 만났어요. 재수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결혼식 준비 걱정 마세요. 저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도움 많이 될걸요. 회사 거래처 직원 사이인 두 사람은 언제부터 친했는지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리미리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하던 수정 씨는 짐이 박스로 단 8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호진 씨는 개인 이삿짐 센터를 시작했다가 접은 대학 선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놀고 있어서 시간 많다고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수정 씨는 결혼식 전이라 샵에서 마사지와 피부관리 받고 밤에 신혼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충격적인 진실 발견. 신혼집에 도착해서 먼저 가져다 놓은 자기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선배가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그게 내가 이걸 너한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일단 네가 듣고 판단하는 게 낫겠어. 선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내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데 일단 들어봐. 어리둥절한 호진 씨에게 선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녹음했다는 걸 들려줬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래, 다 버려라. 다 날려? 옷도 절반은 버린 것 같아. 야, 이제 마음껏. 진짜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하러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들고 가니? 죄다 처분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옷장도 전부 백화점에서 산 진짜 배기들로 꽉 채워야지. 진짜 이번에 제대로 잡았어. 나한테 껌뻑 죽는다니까. 그래야 말이지.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집이 15억짜리다. 15억. 신축 건물이라서 이제 몇 년 사이에 20억, 30억으로 올라갈 거야. 그거 이제 이혼하면 절반을 다 내 거야. 내 거. 아,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야! 그래도 3년은 살아야지 않겠니? 그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지. 선배가 틀어준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얼마 후 자신과 결혼할 수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진 씨는 호구 잡았다고 빌빌거리면서 말하는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네가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 너한테서 용달 보냈다고 듣고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통화하면서 떠들고 있더라. 선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야, 너 혹시 아직 동진이랑 연락 안 했어? 너 그럼
그 여자가 동진이 전 여친인 것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어제 그 여자 얼굴 보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동진이가 나한테 여친이라고 사진 보여줬던 게 생각나는 거야.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수정에게는 공범이 있었던 거고 그게 자신의 친구라는 새끼였던 거죠. 그놈들이 자신을 호구로 만들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다음이 나오는 거죠. 호진 씨는 수정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호진 씨는 수정에게 오늘 몸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일찍 쉬어. 그리고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 보면 부정 탄다더라. 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진 씨는 당장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본가로 갔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영문 모를 표정을 지으셨지만 호진 씨가 울분에 차서 설명하는 걸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그래도 시골리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호진 씨는 아버지께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내일 결혼식에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새끼에게는 결혼식 취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호진 씨는 예정된 예식 3시간 전에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식장 측에 계약금의 30%를 더 지불할 테니 자신이 만든 계획대로 식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호진 씨는 직원에게 선배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건네준 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과 꼭 식 과정을 통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결혼식 1시간 전 저 멀리서 관광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먼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오느라 버스를 대절했다고 수정에게서 들었어요. 식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넓은 예식장에 사람이라곤 신부 측 하객분이니 의아했겠죠. 아니 뭐야? 사람이 왜 이거밖에 없어? 남편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하객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니만 점점 전염병처럼 동요하는 수정 쪽 하객들은 수정 부모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식장은 고작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거의 빈 식장에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수정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세상 가장스럽게 등장한 수정은 신부 입장곡에 맞춰 걸어오다가 어쩐지 하객이 모자란 식장을 흘끗 보고 멈춰섰어요. 그때 갑자기 신부 입장곡이 멈추고 다른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다 버려라. 다 날려? 진짜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뭐하러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들고 가니?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수정이 통화했던 내용이 음악 대신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수정이 목소리 아니야? 뭐, 호구? 수정이 남편이 호구란 얘기야? 결혼 전에 벌써 이혼이 목적인 거야? 수정은 자기가 입은 웨딩드레스보다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본인이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수정의 음성 파일이 끝나자 어두워던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술렁거리는 예식장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호진 씨가 나갔어요. 오늘 모여주신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을 넘게 저 사악한 여자에게 속았어요. 저 여자는 저와 결혼 후에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저 여자에게는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준 저의 절친.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이동진. 바로 너. 호진 씨는 손을 들어 친구 새끼를 가리켰고 하객들은 일제히 경악스러운 표정과 함께 그 새끼를 쳐다봤죠. 저 자식은
본인이 사귀고 있던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받을 위자료를 나눠 가질 계획이었겠죠. 너네 둘 뚫린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봐. 내 말이 틀렸어? 호진 씨, 호진 씨,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오해? 내가 네 입으로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 처음에 맞아. 당신한테서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 사람 생각이었어. 그때 친구 새끼가 정신을 차리고 수정에게 반박하기 시작했죠. 뭐 이년아, 이제 와서 다 내 생각이라고? 호진이 얘기 듣고 돈 뜯어내자고 한 게 누군데? 호진 씨, 저는 듣지 마. 난 처음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당신이 좋아졌어. 어, 호진아. 야, 너 이년아. 너 나랑 3년이나 사귀었잖아. 지들끼리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데 정말 볼만하더군요. 둘 다 입 다물어. 강수정 너 명문대 졸업,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맞아? 근데 동진 씨가 시킨 거야. 호진아, 내가 잘못했다. 나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어. 제발 부탁이야. 친구 새끼는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너? 너 몇 년 친구가 친구를 속여서 등쳐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됐고 너희 놈들 다 콩만 먹을 준비하든지 나한테 피해 보상 금액을 주던지 준비나 해라. 설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 나 너네 둘한테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돈 없으면 징역 살든지. 요새는 벌금만 최대 2천만 원인데 민사소송도 따로 할 테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나 어차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너네들 돈 모조리 빼먹을 테니까. 호진 씨, 당신 아기 가진 여자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건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말해. 진짜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면 그때 말하라고. 근데 명심해. 만일 내 애가 아니면 넌 추가로 친자 사기 소송으로 고소당할 줄 알아. 호진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예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수정은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고 식장 밖까지 호진 씨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 더러운 손으로 호진 씨를 잡고 매달리길래 뺨 한 대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무심하게 한번 봐주고 나왔네요. 1년을 넘게 바보처럼 속아서 까맣게 썩어갔던 속이 다 뻥 하고 뚫렸습니다. 호진 씨는 복수의 승리를 자축하며 빠르게 그놈들에게 혼인 빙자 사기를 비롯한 총 3개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장기를 팔든 빚을 지든 끝까지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죠. 호진 씨에게 있는 수정의 통화 녹음과 결혼식장 녹화 영상으로 그 놈들의 사기 행각이 모두 입증됐고 그놈들은 소송 끝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상당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스운 건 수정이 포기를 모르고 진짜 친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라면 그걸 빌미로 다시 엮어보려는 거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호진 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 새끼의 아이도 아니었죠. 수정에게는 제3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정말 끝도 없이 가지가지 아닌가요? 수정은 친구 새끼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미혼모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새끼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소문이 나서 인간관계도 죄다 끊겼다고 하네요. 만약 그 선배가 수정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호진 씨는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이혼당해서 위자료만 뜯겨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어 있었겠죠. 진짜 천운이 도왔고 그 선배가
호진 씨 인생을 살린 겁니다. 호진 씨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접은 그 선배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선배, 나 진짜 선배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야, 그만해라. 나도 우연찮게 들은 건데 밥이나 사. 제가 투자할게요. 선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호진 씨의 기나긴 설득 끝에 호진 씨의 투자를 받아 이삿짐 센터를 열었어요. 호진 씨와 선배는 서로에게 귀인이 된 셈이죠. 아버지는 그런 호진 씨에게 네가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님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진 씨 아버지는 처음부터 수정을 의심하셨거든요. 둘째,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의심할 건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진 씨에게는 이사업체 선배가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었죠. 넷째,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호진 씨가 선배에게 투자해서 사업을 도운 것처럼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지 말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진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졌고 진정한 인연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시고 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통쾌한 복수였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런 실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